사실 이제 현대건설이 주베이상만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회사가 됐으니까 제일 유명하긴 한데 원래 사실은 중동붐의 선구자는 현대건설이죠. 불가능은 없다. 슬로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제일 잘 나갈 때가 세계 서열 12위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동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보여준 일화가 하나 있는데 원효대교 다닐 때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 안 같은데? 내죠? 네. 원래 이제 나라에서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동건설한테 지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조건을 20년 동안 통행료 받아. 그러니까 동건설에서 괜찮아. 나 안 받아도 돼. 야, 플렉스. 그러니까 이제 기부를 한 거죠. 진짜 플렉스. 이 최원석 회장이 사실은 1966년에 사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한 8년 만에 이 중동 사우디에 도로공사를 성공을 시켰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사장이 됐을 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30. 다운. 20대? 네. 20대에 돼요? 네, 25살의 나이에 우와. 사장이 되고 최원석 회장이 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촉. 80년대 초중반부터 중동 붐이 네네. 이제 슬슬 시들해지니까 네네. 바로 아프리카로 옮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 아프리카에서 맡게 된 공사가 바로 리비아로 공사입니다. 아니 중동처럼 아프리카도 그 일을 떠오르기 만만치가 않을 텐데. 요거 이제 따오는 과정도 약간 도박이에요. 이번에 또 그렇게 배포 크게. 인생은 도박이야. 이게 저 콘크리트 관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요거 관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기발한 방법을 써요. 아 그래요. 또 우리나라에서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리비아로 가져갔다 그거죠. 배에 실어가지고. 거기는 조선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거기에서 시멘트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만들어서 바로 하자. 그리고 또 이 배팅이 뭐냐면 일단 아직 딴 게 아니에요. 근데 공장을 만들어요. 일단 될 거라 생각하고 일단 한국에서 설비를 들여와서 다 해놓고 우리 여기서 만들어서 관만 만들면 되니까 따내줘. 리비아 입장에서는 요 정도 열정이면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수주를 따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가 네. 이 리비아에서 대수로 공사 따낼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죠. 뒷거래? 상대는 카다피, 국가 원수, 독재자. 여기 무슨 뭐 사법부가 있어, 입법부가 있어. 카다피가 오케이하면 오케이지. 그래서 최원석 회장이 카다피랑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뭔가를 해줬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했는데 리비아도 물 많이 써서 좋고 동건설도 돈 많이 벌어서 좋고 우리나라 좋고 리비아 좋고 다 윈윈이 됐죠. 이제 막상 수주를 따내긴 했는데 네네. 타라 사막에 극한의 공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가고 그러겠죠. 밤에는 또 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기도 없죠, 통신도 제대로 안 되죠, 인프라는 뭐 굉장히 전무했던 상황인데 실제로 당시 근로자들의 죽음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 거냐? 작게 보니까 링 같죠? 저게 이제 콘크리트 관인 거죠? 콘크리트 관인 겁니다. 이 송수관 크기가 얼마냐면 버스 2대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시멘트가 뭐 500만 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 30평짜리 아파트 20만 채 지을 수 있고 20만 채. 63빌딩 100개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아니 근데 일을 이게 네. 너무 크게 벌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스가 좀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동건설 어떻게 괜찮았어요? 역사상 유례 없는 초대형 공사가 실제로 어떻게 됐냐? 네네. 1년 이상 공기가 또 단축됐습니다. 진짜 보통 이렇게 공기가 단축되면 우리가 부실공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되죠. 제로 디펙트. 하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건설계에서 이게 전설적으로 회자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진짜 대단한 게 요새 아파트 공사 하나에도 하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저거 하자 없는 거 70년대인데 저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해본 적도 없는 걸 네. 저렇게. 그래서 이제 당시 국제적으로 믿기 힘든 공정 속도다. 네네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라며 극찬을 받기도 했는데요. 1991년 드디어 사하라 사막에 지하수가 쏟아지는 통수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야. 1991년 8월 28일 밤 8시에 마침내 물이 달려왔다. 제1단계 공사 완료를 알리는 준공식. 배수로를 통해 천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물이 쏟아지는 순간 리비아는 열광 속에 빠졌다. 실상 그 열광은 사하라에서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에게 바쳐진 열광이기도 했다. 어우,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와. 아니 저 리비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물이 거죠. 부족한데 예. 물이 맘대로 막 계속 떨어진다는 당연하죠. 거는 당시 리비아의 국영방송에서는요, 사막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네. 대한민국의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닥친 나라를 위해 해외 진출이 서슴지 않았잖아요. 궁금한 것은 얼마나 돈을 벌어들었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보세요, 자,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네. 네. 이게 80년대 초까지 이렇게 쭉 지속된 중동 이쪽 건설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총 400억 달러. 이게 그때 당시 환율로만 해도 한 24조에서 28조 원 정도 되는데 1980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였냐면 8조 9천억 원 정도. 오일 쇼크 때문에 대단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게 바로 저 중동 건설로 인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원래 유신의 목표가 100억 불 수출이에요. 근데 400억 불 지금 4배. 한 거고 현건설 하나 회사가 따온 게 80억 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번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 특수로 네네. 해외에 나간 기업들의 성공 뒤에는요, 진짜 영웅이 따로 있다는 거. 그래요? 네. 네. 쿠웨이트방 아닙니까? 쿠웨이트방. 네, 예술 한번 하시죠. 쿠웨이트방. 뭐라고요? 예술 한번 하시죠. 중동에서 큰 돈을 벌고 돌아온 캐릭터였잖아요. 사실 쿠웨이트박이란 캐릭터가 지금 보면요, 네네. 굉장히 독특하지만 중동 붐이 일어나면서 1975년에서 85년 많은 노동자들이 머나먼 중동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두 집 벌러서 한 집의 남자들은 중동으로 나갔다는 썰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자, 오늘 특별히 현실판 쿠웨이트방 모셨습니다. 김성대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쿠웨이트가 그러면 의원님도 그 당시에 실제로 중동 건설 현장에 계셨던 건지. 그렇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리야드. 건축 자재 담당을 하는 일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사무직이라 그러죠. 이 사무직은 현장보다 훨씬 수입이 적어요. 이게 이왕 돈 벌려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증기부 가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노동을 그럼. 하신 거예요? 그 사우디 나갈 때만 하더라도 한 60, 한 5kg 정도 됐는데 거짓말 아니고 2달 만에 한 8kg 빠졌어요. 어떻게 중동을 가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족들의 생계와 저 대학 학비를 벌려고 그때만 해도 이 목돈을 만들 길이 없었어요. 보통 오버타임을 갖다가 한 달에 100수십 시간 하고 작게 하는 사람은 한 8, 90시간. 하루에 4시간씩 해야 한 달 하루도 안 쉬고 120시간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당시 중동에서 노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이겠죠. 일입니다. 네네. 우와, 바로 있네요, 그냥. 지글지글 거려. 소리 들리십니까?
아, 근데 저 정도로 뜨거우면 진짜 숨쉬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오죽하면 중동 속담 중에요. 닭을 밖에 내놓으면 익는다는 말이 세상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를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자면요. 아침에 다 말라버릴 정도로 굉장히 건조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조하면요. 코피가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딱딱해지죠. 그래서 커피를 흐르면서 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는 이제 12월, 1, 2월은 조금 시원합니다. 근데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는 한낮에 약 46도까지, 45, 6도의 그 같은 고열입니다. 근데 진짜 떼약볕입니다. 사막에 모래바람까지 겹치면은 입에도 그냥 저기 들어가니까 눈도 못 뜨고 정말로. 그러니까 저런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아, 그럼요. 그 이제 자주 봤어요. 전갈 같은 거, 그 독거미. 그래서 그 막사 주위에 이제 소독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물려가지고 치료를 여러 사람 했어요. 그래.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봉고 트럭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보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독소리가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뱅뱅 도는데 7, 8시간을 첫 속에서 같이 있었어요. 정말로 생고생 한번 되게 했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언제 가장 힘이 드셨나요? 공구리 칠 때라 그러죠. 공구리. 탓을 한다 그러는데 콘크리트 특성상 이걸 갖다 씌웠다가 탓을 하면은 그 사이에 그 틈이 생겨요. 나중에 그게 방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나기 끝까지. 새벽부터 시작했지만은 뭐 저녁 때 늦게까지. 그러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갔다 오면은 그냥 뭐가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네, 음식이 그래도 내일 일 나가야 되니까 네. 밥을 좀 말아 먹죠. 제가 안 먹어도 지금도 생각하시면 막 울컥하고.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몇 숟가락 등 그리고 또 점자고 그리고 아침 된다. 그냥 태양 그대로 내리쬐는 곳에서 완전 못 썼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제일 고생 많이 하는데 저런 힘든 곳에서 일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건설 현장에 똑같은 내용의 이제 포스터, 현수막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아빠 무사히, 여보 건강히. 와 그거 보면 울컥하지. 울컥해. 사실 그 고층의 이제 철조를 위해서 일하는데 지금 같은 그런 안전 설비라든가 안전 감독원 이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건 포스터였다고 합니다.